겨울철 별미로 자리 잡은 고령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출하 시기가 빠르고 작황도 좋습니다. 삼국시대 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달성 유물 1,500여 점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치가 발효되기 전에 대장균이 많다는 이유로 중국이 수입을 규제해왔는데요. 갓 담가도 대장균이 거의 없는 저염김치가 개발돼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반농업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침이 없어 혼선이 예상되고 직불금도 생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올랐는데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오겠고 주 중반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느덧 12월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어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북부 지역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5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차이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밤사이 대부분 눈으로 바뀌겠으니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콤달콤한 겨울철 별미로 자리 잡은 고령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출하 시기가 빨라졌고 작황도 좋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딸기밭을 다녀왔습니다. 마치 물감을 칠해놓은 듯 붉은 빛깔의 딸기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씨알 굵은 딸기를 따는 농부의 표정엔 수확의 기쁨이 묻어납니다. 이 딸기 생산함으로 해가 내 돈과 직결되는 거라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이 보고 싶은 마음에 이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매일 새벽같이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져 고령 딸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대형마트 납품가로 2kg 한 박스에 25,000원에서 30,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딸기로 장목을 바꾸는 농가와 귀농인의 재배 규모 확대로 올해 고령 딸기의 재배 면적은 373 농가에 173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고 품질도 우수해 해외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령 딸기는 맛과 당도가 아주 뛰어나 국내 시장 및 러시아, 동남아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국을 많이 늘려 고령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고령군은 고설 수경 재배와 하우스 자동 개폐기 등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딸기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의 현장소통시장실이 협동조합 등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오늘 오후 1시 반 대명동 꿈꾸는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물품 구매 확대와 사회경제적 관련 기업 간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판로 개척 등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일자리 창출, 자활, 자립 기반 조성 등 정책 개발 방향 토론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구시에는 현재 사회적 기업이 116개, 협동조합 249개, 마을기업 79개, 자활기업 73개 등 모두 516개의 사회경제적 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13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38개와 개인 93개 등 모두 132명의 명단을 오늘부터 시군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올해 신규 발생 체납자는 132명으로 지난해 비해 31%, 60명이 줄었지만 1억 이상 체납자는 26명으로 전년 대비 19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800만 원이고 체납자의 업종은 건설 건축업이 24%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대구시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공장 2동 435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성공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달성유적은 삼국시대 대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 1,5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상당수가 최초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달성 고분군 37호분 1곽에서 출토된 나뭇가지 모양의 금동관. 귀걸이와 함께 출토된 점으로 미뤄 금동관의 주인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금동관은 꽤 시간차를 두고 왕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동관의 주인은 삼국시대 당시 대구의 지배계급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주인이 누운 위치와 전혀 다른 2개 지점에서 치아가 발견돼 순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5분에서 출토된 화려한 장식 대도를 비롯해 도끼와 장신구 등 당시 대구 사람들과 그 지배자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물 1,5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대구 지역을 호령했던 지배자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달성 유적에 출토된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고 달성 유적의 첫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지 100년을 맞아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유물의 상당수는 처음으로 공개된 것들입니다. 뭔가 또 귀중한 또 자료가 숨어 있을 것도 같고 그런 기대도 되고 좀 보존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성벽만 남아있고 고분근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대구의 뿌리였던 달성을 되짚어 볼 수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농산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농업인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주 김종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가 신설되고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 재해율은 2012년 기준 1.3%로 전체 산업재해율 0.59%에 비해서 배 이상 높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강도와 농기계, 농약 사용이 계속 증가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과 수입쌀을 섞어서 팔거나 생산 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안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쌀 관세화를 앞두고 쌀 원산지와 생산 연도 거짓 표시 등 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직불금 시행에 따른 구체적 방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불금도 생색에 그치고 있어 농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올해까지 26개 품목에 지원되던 밭농업 직불금이 내년부터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조건 분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수원이나 시설 재배 작물, 약초 작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배지에는 헥타르당 40만 원, 내년에 처음 진입하는 작목에는 헥타르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곳입니다. 최근 3년간 하나라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밭작물이 아닌 다른 농사를 지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난 2001년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될 때도 이 같은 규정으로 상당수 농가에서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들은 적은 있지만은 사실적으로 농업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이제 발표를 안 하니까 그걸 좀 속 시원하게 일찍이 농민들인데 해소될 수 있게끔 해줘. 농산당국 역시 밭 직불금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시행 방침이나
적용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이 하달이 되면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 현실상 1헥타르, 즉 3,000평 이상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직불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원 금액을 너무 농가에 참말로 생색내기 위주로 이제 인내만 내지 말고 좀 확대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밭 직불금은 지목 제한이 해제되면서 논농사에서 소득이 높은 밭농사로 바꾸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쌀 식량 주권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의 주택 수요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을 상승세로 판단하고 있지만 체감 정도는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구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53.5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구의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소비자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서울 1.4, 부산 1.5, 경북 1.2%보다 높았고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1년과 2012년 대구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4.2와 2.4%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김치는 발효되기 전엔 대장균이 많은 법인데 중국이 이 점을 이유로 한국 김치의 수입을 규제해왔습니다. 그런데 갓 담가도 대장균이 거의 없는 저염 김치가 개발돼서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울진의 마을 기업인 김치공장. 이곳에선 배추와 갖은 양념에 소금 대신 6종의 허브 식물에서 추출한 발효액을 넣습니다. 염도가 일반 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0.2%에 불과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유산균이 훨씬 많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갓 담근 김치에 생기는 대장균은 통상 2주 뒤에 없어지지만 저염 김치는 하루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일반 김치는 소금이 비폭해균을 잡아주는데 저염 김치는 소금 없이도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대장균을 잡아줍니다. 2년 전부터 김치 100g당 대장균군을 30마리 이하로 제한한 중국의 수입 검역 기준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중국 김치 파오차이는 가열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거의 없는데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수입하기 때문에 생김치인 우리 김치는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저염 김치는 발효용 허브 식물의 쓴맛을 짠맛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싱거운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이 저염 김치는 내년 초 홍콩 식품 박람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역의 46개 119 안전센터 가운데 27개소 앞에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늘부터 차례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119 안전센터에서 출동 스위치를 누르면 각 센터 앞 신호등이 약 2초가량 노란 신호로 바뀐 뒤 모든 신호가 약 30초 동안 빨간색으로 바뀌어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사업 신호 제어 시스템은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밤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북부 산간 지역에는 최고 15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차이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밤사이 대부분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해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많은 양의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눈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고요. 상주와 구미는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현재 5도 안팎 보이고 있고 밤사이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7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과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